예. 이게 줌으로 찾아뵈니까 제가 마음이 더 편안합니다. 제 방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좀 더 밀도 있고 재밌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서 또 응? 실무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응. 이 부분 있잖아. 응.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줘. 강의 중이에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예.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그 사업자분들께 얘기하는데 이렇게 개념을 쉽게 가면 누구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프리미엄 영양소라는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개념을 잘 잡고 그리고 조금 두려운 점들을 좀 털어내면 정말 마음껏 사업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번 강의는 좀 여러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털어낼 수 있는 내용들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팸 제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요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도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개념을 간단하게 가지시면 됩니다.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할 것인가 할 때 결핍을 보충하면 돼요. 그리고 독소를 막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결핍을 보충하는 이거는 프리미엄 영양소 충분히 보충돼요. 요즘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기초 영양소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많은 그 보이지 않는 활동들을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런 효소와 조효소의 작용들이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현대인들이 저번 시간 살펴본 것처럼 결핍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결핍들을 막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앗아가는 독소를 제거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핍을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이십시오. 예, PPT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한 장만 넘겨주세요. 예.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대 영양소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 무기질을 우리가 5대 영양소로 꼽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게 오일이에요. 오메가3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미네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토레이트의 대부분 우리가 부족한 미네랄들이 아주 잘 짜여진 처방으로 알맞은 구성비로 한약 처방하듯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또 질병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미네랄 뭐 이렇게 칼슘, 구리, 뭐 나트륨, 셀레늄, 비타민 A, B, C, D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재미가 없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한 번은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해보면 정말 좀 무궁무진합니다.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책이나 인터넷에서 보는 어떤 그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타민 A는 눈, 점막, 피부 뭐 이렇게 좋아지는 거 아닌가 도식적으로 외우지만 거기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의 영양소가 정말 우리 인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몸을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미네랄부터 시작해서 미네랄은 우리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유지합니다. 두 번째, 산알칼리 평형을 유지하고요. 수분 조절. 그냥 수분과 산알칼리 평형을 유지한다. 그렇구나 생각하지만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우리 몸에 많은 질병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큰 문제까지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신체 구성 요소로서 신경 전달, 내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생성과 대사, 모든 대사 작용에 관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네랄은 그 성장, 발육, 건강 유지, 생존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에 아니요, 저 이전 한 장씩만 넘겨주세요. 이전 예, 됐습니다. 예, 다음 슬 예, 처음이라 이제 박자가 잘 안 맞네요. 다음 페이지. 예, 됐습니다. 항산화 효소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조효소 역할. 이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모 학자는 우리 몸의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다, 이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 항산화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정말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요. 유전자가 손상되면서 우리가 암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는 게 항산화 활성산소 역할인데요. 그거를 잘 제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젤수치 같은 경우는 항산화 4대 천왕 ACD하고 셀레늄, 그걸 다 넣어놨죠. 그래서 젤수치를 제가 액티바이즈만 먹었을 때하고 젤수치를 같이 먹었을 때하고 이게 항산화 효과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우리가 항상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일곱 번째, SOD를 아연, 망간, 구리가 활성산소를 제어하는 우리가 항산화 효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보면 H2O2 과산화수를 우리가라는 활성산소를 제어할 때는 카탈라제가 필요합니다. 이 카탈라제가 만들어지려면 철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셀레늄이 있어야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산화 일중항 상소, 그다음에 그 같은 경우는 셀레늄, 비타민 A, C, E, B,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 활성산소들을 각각 다 적절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활성산소를 제어할 때 그 활성산소를 제어하는 항산화 효소의 원재료가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중금속 킬레이션. 우리 몸에 이미 쌓여 있는 중금속을 우리가 미네랄들이 서로 킬항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안티작용에 의해서 이거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로도 확착해서 배설하지만 미네랄을 통한 중금속 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 슬라이드. 예. 자, 미네랄의 기능에 대해서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슘. 칼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뼈와 치아를 만들죠. 그리고 신경세포에 정보를 전달하고 혈액응고 작용, 삼투압 유지, 면역 기능, 근육의 수축, 효소를 활성화시켜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장도 건강하게 합니다. 이것이 부족할 때는 골다공증, 불면증, 류마티스 근육경련,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이 하나의 미네랄이 우리 몸에 결핍이 생겼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결핍증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무수한 많은 증상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하지만 절대 결핍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결핍되게. 그런데 칼슘이 대한민국 여성의 39%가 지금 21년 발표에 의해서 보면 칼슘이 우리나라 여성의 39%가 부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칼슘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렇게 증상들, 결핍증들이 나타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칼슘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걸 다 모으면 한 1kg 정도 된다고 해요. 칼슘 자체만 해도. 그런데 이게 90%가 뼈와 치아, 뼈와 우리 치아에 99%가 칼슘이 있고요. 1%가 혈액과 세포에 있으면서 우리 기능을 하는데, 그 1%의 기능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칼슘이 부족할 때는 마그네슘을 보충해서
이거를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레스토레이트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그램 적어놨죠. 268g 칼슘이 미리그램, 마그네슘이 134mg, 딱 2대1의 비율입니다. 예. 우리 몸에 혈액의 칼슘 농도와 마그네슘 농도가 딱 2대1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기량작용 여러 가지 복합과 상관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게 칼슘과 마그네슘이 그램 수가 2대1, 그리고 그의 우리 몸에 맞는 비율을 따져서 그 그램 수를 책정해서 지금 우리 리스토레이터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우리 몸에서 대장암의 발생률을 40~50%나 이렇게 줄였다는 보고가 있고요. 고혈압에 이게 꼭 부족하면 안 됩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들이 고혈압에서는 환자한테는 부족해지면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칼슘과 마그네슘은 고지혈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칼슘은 지방을 이렇게 장에서 흡수하는 그런 기능도 해서 다이어트 쪽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각각의 기능들을 조금 인지하고 계시면 이 각각의 미네랄들이 모인 이 리스토레이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하는 나는 피곤해, 나는 머리털이 잘 빠져, 나는 손톱이 이렇게 각각의 증상들을 이렇게 토로할 때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떠오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 부분한테 제품을 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지식들을 반복해서 조금씩 이렇게 숙지하시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체내 효소 반응에 관여하고 에너지 이용에 필요하고 근육신경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지구상에 생명을 부여한 미네랄입니다. 이렇게 거창한가? 왜 마그네슘이 지구상에 생명을 좀 거창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엽록소의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없으면 지구상에 과합성 장염이 안 되고요. 식물이 번성하지 못하고 그럼 동물이 번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번성하게 한 아주 좋은 생명을 부여한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에서 300가지 효소에 이렇게 반응에 관여합니다. 300가지나. 그래서 그리고 천연의 진정제, 우리 신경을 안정시키죠. 왜? 눈 떨리면 마그네슘을 먼저 먹이잖아요. 그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천연의 진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천연의 스탄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스탄딘은 콜레스테롤 약의 첫 번째 약이 이 스탄딘이거든요. 가장 많이 팔린 약. 그래서 천연의 스탄딘, 천연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 연구를 보면 편두통에 이게 그 미국 신경학회 두통학회에서 편두통에 마그네슘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도 비타민 B5하고 같이 먹으면 우울, 불안 이런 증상들을 아주 잘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결핍하지 않게 하는 또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약으로 인한 약품의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이 미네랄들이 소실이 많이 돼요. 그 중에서 혈압약, 항생제, 스테로이드, 경구피임약 이런 약들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지 않도록 기본 복용치보다 좀 더 두세 배 정도 많이 복용을 해서 미리미리 결핍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하나하나 그냥 내용만 읽으면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고 재미가 없을까 봐 제가 부연성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은 철. 철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철결핍성, 철하면 빈혈. 그죠? 피. 이게 먼저 떠오르죠. 산소의 저장과 이동. 그다음에 헤모글로빈을 생성시키고요.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과 콜라겐 합성을 시키는데 보조 인자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 철은 꼭 그 철과 엽산은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한 달 전부터 절대 이게 부족해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철이 부족하면 임신 유지 기능이 떨어져요. 조산이나 사산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엽산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이 신경관 결손으로 해서 문해증 아니면 신경관 척추가 이분증 이렇게 좀 장애를 가진 애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결혼한 분들한테는 꼭 철과 이 엽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액티바이저를 꾸준히 복용을 시켜서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납작한 손톱, 여성분들한테 많은데 납작한 손톱이 있다. 이거는 이제 결핍의 아주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철은 녹이 쉽게 슬죠. 마찬가지 우리 몸에서도 이게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쉽게 산화가 되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원흉이기도 하죠. 그리고 철분 같은 경우는 이 장내에서 악성 세균들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꼭 아주 좋게 만든 상태에서 철분 복용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전입니다. 아직 아연 뒤로. 네, 다음 아연. 아연은 면역 체계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DNA, RNA, 호르몬 등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성장과 발달에 필요하다. 효소 작용의 무려 80%에 관여하죠. 면역과 이 효소 작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과 발달에 필요. 태아 적어놨죠. 태아가 성장과 발달을 할 때도 우리 아연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산부한테 또 꼭 필요한 게 또 아연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피부, 모발 이거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콜라겐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미각. 미각은 뭐냐면 이 미각 장애가 있을 때 특히 쓴맛에 해당되는 쓴맛을 포함한 미각 장애가 있을 때 이 아연이 미뢰세포, 맛을 아는 세포를 이렇게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 아연입니다. 그래서 입맛, 미각 장애 있을 때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이 나중에 볼 건데 아연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합성에 필요한 미네랄이죠. 그리고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쪽도 조절하고요. 알코올 분해할 때도 아연과 망간이 섭취해서 우리 알코올도 분해합니다. 이 아연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다양하고 많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하고 같이 드시면 아연 흡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전 망간 7번 이전 슬라이드에 망간 보겠습니다. 망간은 각종 효소 반응, 항산화 물질도 만들고요. 골격도 생성하고요.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로 대사하고 혈당 조절도 하고요. 성호르몬도 연관이 되죠. 망간은 췌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할 때 크롬하고 망간 이 부분이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혈당 조절에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기능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핍 때문에는 췌장에 이상이 생기고 당뇨병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구리 보겠습니다. 구리는 산화하는 효소로 쓰이고요. 간과 뇌에 많이 존재하고 철분도 흡수시키고 면역력 향상을 가져오고요. 항산화 효과도 나타납니다. 구리는 우리가 평소 식생활에서 별로 결핍 정상적인 하루 세 끼를 정상적인 식사를 하신 분들은 결핍이 잘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과잉 상태가 되면 이게 이제 뇌 안에 노르아드레날린이 증가하면서 불안감, 공격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구리가 저 사람은 불안감, 공격성이 막 항상 구리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그 전 강의 저번 주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구리가 결핍함으로써 이게 동맥류가 생겨서 19세부터 20대, 20, 30대 건강한 운동선수가 운동 중에 이게 사망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인을 살펴보니까 구리 결핍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결핍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크롬은 인슐린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요. 콜레스테롤의 정상치를 유지시킵니다. 지방 탄수화물 대사 작용도 하고요.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근육을 생성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 크롬도 역시 그쪽 인슐린, 당뇨하고도 많이 이제 관계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고혈당증, 임신 당뇨,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서 생긴 당뇨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 양이 이렇게
많을수록 효과가 좋다 하거든요. 한 2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까지 권장을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규소 보겠습니다. 네, 규소는 혈액 정화, 면역력을 상승시키고요. 정성지방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시 배출시키죠. 그리고 숙취를 해소시키고 탈모에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규소는 모든 장기와 혈관 내피세포에 구성되어 있어요. 아주 이제 우리 몸에 속한 양은 작은데 이게 모든 장기, 그다음에 혈관의 안쪽 내피가 혈관 내피세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서 거기서 혈전이 발생되고 축산경화,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내피세포의 규성을 구성한 성분으로 굉장히 규소가 소량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혈관을 빠르게 이렇게 복구해줘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규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 치료에도 규소가 도움되고요. 당화 혈색소를 정상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혈당, 혈압 낮추고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도 이 규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또 뭐가 중요합니까? 코큐텐. 예, 그죠? 코큐텐이 미토콘드리아의 항산화 역할도 도와주고 심장 근육도 도와주고 하는 코큐텐도 같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를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이 비타민과 이 미네랄과 요거 같이 결합되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러이런 비타민이 같이 결합되면 더 효과가 좋겠구나. 이러이런 항산화제가 들어가면 좋겠구나. 그리고 오메가3, 코큐텐, 그다음에 황산콘드로이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연상이 되면요. 그 연상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환자분한테 필요한 영양소로 이렇게 자리를 잡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저 여기에 현대인이 필요한 것들이 멀티로 다 들어있어요. 그 삼종만 해도 건강한 사람들은 아주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제 조금씩 증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를 보충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노화가 좀 진행되는 사람은 또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각각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더블 같이 또는 두세 배 증량해서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면 눈이 안 좋다, 그죠? 예, 눈 쪽의 문제나 뭐 두뇌 쪽의 기능이나 인지작용의 문제가 생기면 오메가3에다가 우리가 제네레이션 5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EPA, DHA가 125mg 들어있거든요. 똑같이. 그리고 EPA도 들어있고 코큐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레이션 50을 같이 드시면 그게 기능이 증폭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조금은 지겹지만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는 컨디션 좋을 때는 하나하나를 반복해서 이렇게 보셔서 좀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런 각각에 대한 기본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처방이 스스로도 이렇게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그 식품이기 때문에 효소기 비타민 미네랄이기 때문에 치료된다는 말씀은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의 고혈압에 도움되는 영양소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몇 가지 비타민 미네랄은 지금 의약품으로 쓰여요. 조금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그 효능을 갈수록 인정받아서 의약품으로 쓰여지는 이 영양소들이 많이 더 생길 것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은 칼륨. 칼륨은요, 혈압 조절, 혈액 균형을 유지합니다. 예. 나트륨과 세포의 삼투압, 수분 유지, 신경 자극 전달, 그다음에 심장 기능과 근육 기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칼륨은 설사약이나 이뇨제를 설사를 계속 한다든지 이뇨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칼륨이 이제 결핍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셀레늄 보겠습니다. 면역 기능 능력 강화, 항산화 요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요. 갑상선 기능 활성화시키고요. 이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셀레늄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셀레늄이 강력하기 때문에 젤 수치에 마찬가지로 셀레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다음 슬라이드.
이건 뭐냐면 서로 이제 서로 기량작용, 서로 밀어내 N극과 S 같은 N극끼리 붙으면 밀어내죠. 자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어내는. 근데 이제 단순히 밀어내는 게 아니고 어떤 밀어냄은 이제 자리를 먼저 차지해야 하는 밀어냄이 있고요. 서로 진짜 N극처럼 밀어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는 같이 손을 잡고 같은 역할을 하지만 용량을 밀어내는 이제 그런 복잡한 안타고니스트 기량작용의 어떤 모양입니다. 근데 보시면 칼슘을 제일 위에 칼슘 보시면요.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아연, 인, 철, 망간, 그다음에 비타민 B 보시면 칼슘과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미네랄 비타민이 너무 많습니다. 쭉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각각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의 기량관계를 따져서 이 처방을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한번 제가 PMS를 봤는데 이 이제 그 처방 조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25년간 연구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아 정말 이 사람들 이렇게 그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이런 기량 관계, 서로 밀어내는 관계가 있다는 것도 좀 아시면 또 미네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밀어내기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또 같이 쓰면 시너지가 되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이전 슬라이드. 오늘 처음 손발을 맞춰서 조금 네 그렇죠. 네,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시너지를 내는 비타민, 미네랄이 서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내는 것과 서로 밀어내기도 하고 상승작용을 한다는 것.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뇨는 비타민, 미네랄, 코큐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인슐린을 합성한 데는 단백질과 아연, 이 프로쉐이프도 그 호르몬과 항체, 백혈구 이런 거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의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을 만들 때는 단백질과 그다음에 아연이 있어야 인슐린 호르몬을 합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슐린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서 이제 분비가 돼야 되겠죠. 분비가 될 때는 칼슘과 비타민의 도움이 절대적이고요. 분비가 되어서 각 혈중에 떠다니는 포도당과 이게 결합을 해야 됩니다. 포도당을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체포를 해서 그거를 세포 속으로 가져가서 밀어 넣어줘야 돼요. 이동할 때 아연과 마그네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포막에 도착해서 세포 속으로 밀어 넣는 문 속으로 밀어 넣을 때는 비타민 B3 수용체죠. 크롬 같은 물질이 있어야 인슐린을 포도당을 체포한 인슐린을 안쪽으로 세포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그 포도당을 코큐텐의 협력 작용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거를 ATP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이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들의 협동적인 역할을 의해서 우리 몸의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 하나만 봐도 지금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우리 영양소들이 얼마나 많고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그 당뇨병 환자들은 지금 있는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런 우리의 영양소가 부족하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합성 인슐린을 만듭니다. 화학제제로 인슐린을 만들어서 억지로 우리 몸에 밀어넣죠. 그러면 인슐린 수치는 혈당 수치는 정상이 되는데 우리 몸에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니까 당뇨병은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들이 우리가 이제 자꾸 알려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지만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미네랄의 보고, 미네랄의 처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토레이트가 이렇게 활성산소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죠. 그리고 성분도 보시면 칼슘이 제일 많죠. 항상 칼슘이 제일 1번에 나옵니다. 미네랄 할 때. 칼슘이 268, 그 절반이 마그네슘이 134mg. 그다음에 철과 아연, 망간, 구리, 그다음에 셀레늄, 크롬. 셀레늄, 크롬은 마이크로그램 너무 작네.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의 구성비입니다. 구성비. 그래서 셀레늄에 우리 몸 이제 소량 있는 무기질이지만 그 비가 딱 맞아야 우리 몸에 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비타민 D도 300아연이나 들어있죠. 그다음에 무기질, 미량 영양소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 리스트 다음 보시면 미네랄의 균형 조절, 비타민 D3, 칼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비타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의 종류와 기능 쭉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타민 A, 그다음 B, C, D, E, 그다음에 비타민 K 정도죠. 그래서 B군이 좀 많고 8가지가 되죠. 그다음에 B군을 제외하면 A, C, D, E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A, C, D, E. 그 중에 비타민 C만 수용성이고 A, D, E는 지용성, 기름에 녹는 지용성, 물에 녹지 않는 비타민 이렇게 보셔서 생각하면 되고요. 간단히 보면 A는 A, C, D, E 떼놓고는 비타민 B군들은 대부분 우리 몸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양소들을 이렇게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아주 기여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액티바이저를 에너지업, 산소업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그런 데 쓰이는 비타민 B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비타민 A, 레티놀이라고도 부르고 비타민 이제 A가 부족하면 베타카로틴, 알파 카로틴도 있고요. 델타 카로틴, 베타 카로틴을 많이 이제 익숙하시는데 비타민 A의 전구 물질, 앞에 물질이에요. 베타카로틴이 들어와서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비타민 A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몸에서 바뀌는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비타민 A의 효능과 베타카로틴의 효능을 각각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비타민 A 이렇게 보시면 눈, 피부, 점막, 그죠? 비타민 A, 눈, 피부, 점막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항암작용도 있고요. 이 눈, 피부, 점막 그러면 뭐 우리 몸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점막만 봐도 점막의 역할이 여기 보면 어떤 분이 표현했던데 건물 옥상에서 방수가 안 되면 물이 새는데 그 물이 새면 건물 전체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겠죠. 그래서 이 점막을 코팅해서 잘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게 편도 같은 경우 점막만 있는 부분이 있죠. 점막이 있는 부위는 우리가 다른 백혈구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그 유익균들만 있거든요. 점막이 튼튼하게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유산균을 먹어서 장에 유익균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그 유익균들이 이 점막으로 가서 우리 밖으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이게 첫 번째 관문이 점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게 내 몸의 1차 관문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눈은 야맹증, 건조한 노안, 백내장 이렇게 되는데 비타민 A가 의약품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건조한 안구건조증의 역할을 인정받아서 의약품에 반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의 관장은 아주 탁월하고요. 야맹증, 눈은 비타민 A가 왜 눈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냐면 이 망막에 이 빛을 받아들이는 그 단백질, 그 로놉신, 로놉신에 대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놉신 때문에 눈의 망막의 성분, 시신경의 성분 로놉신, 그러니까 눈하고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야맹증, 밤에 밤눈 어두운 것인데 낮에도 시력에 관여 시력을 좋게 한다는데 이미
그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라섹 수술 많이 하시죠. 시력 교정 수술 이후에 비타민 A 섭취를 꾸준히 하시면 각막 재생을 촉진시키고요. 시력을 향상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우리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강의를 할 때는 좀 말을 아낍니다. 실제로는 여기 적어놓은 것보다 많은 효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추정할 뿐이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 다른 의사나 학자가 와서 뭐 이거 근거가 어딨냐,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연구 결과나 논문이 있어야 그걸 근거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추정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PM 식구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말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 비타민 A의 눈의 기능 하나만 봐도요, 우리 안구 건조증을 비롯해서 각막, 시력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눈이 900냥이라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눈에 어떤 노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눈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비타민 A의 중요성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피부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네, 비타민 C 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중에서도 비타민 C가 하면 활성산소제 그 항산화제로 제일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비타민 C 광고 피로 회복제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강력한 항산화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스코르버스 합성 비타민 C 아스코르버산하고는 조금 차별화. 앞 시간 얘기했죠. 좀 두셔야 되고요. 비타민 C가 생각보다 그 콜라겐 합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 부족해서 세포 접착제인데 이 세포가 긴밀하게 딱딱딱 잘 붙어서 배려해야 우리가 건강한데 콜라겐 합성이 안 되면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요.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콜라겐 밑에 적어놓은 거 보시면 얼굴 콜라겐 합성이 안 되면 주름, 처짐, 골다공증, 모발, 혈관, 고혈압, 생식기, 우리 몸에 안 쓰이는 부위가 없죠. 콜라겐이. 그래서 콜라겐 합성이 잘 되도록 그리고 부족한 사람은 젤 추출까지 그리고 뷰티까지 콜라겐 합성을 넣어주면서 비타민 C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철분을 흡수해서 빈혈을 예방하고요. 부신호 호르몬,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다. 그리고 비타민 C 하면 이제 그 광고를 하는 게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항산화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비타민 C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 비타민 C, 그다음에 오메가 3 같이 드시면 좋고요. 돈이 좀 많으신 분은 인삼을 같이 드시면 더욱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자, 비타민 D. 비타민 D 하면 뼈,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데 사실은 비타민 B가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중에 하나고요. 아직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에 적어놨죠. 면역 비타민, 항암 비타민 이런 논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금 현재도 연구가 되고 있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앞으로 계속 더 이제 중요한 비타민으로 이제 발표가 계속 되어갈 겁니다. 손을 보시면 체내 흡수되는 칼슘을 모아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칼슘과 인해 대사에 관여합니다. 근육 자극 반응성 일부 조절하고 면역세포 생산에도 도고요. 결핍이 되면 그룹핑 뼈의 나증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뼈 하면 칼슘과 비타민 D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D는 면역 비타민 또는 항암 비타민 이렇게 분류가 합니다. 뭐냐면 백혈구에서 비타민 D를 이렇게 딱 잡아들이는 수용체가 백혈구가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다른 비타민 아닌데 비타민 D를 딱 직계발이 있어가지고 백혈구가 비타민 D만 탁탁 이렇게 집어내요. 그래서 집어낸 이 수용체를 통해서 이렇게 결합한 비타민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포를 이렇게 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잘 못하는 세포는 이게 암세포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포들을 잡아가지고 잘 크게끔 해서 정상적인 세포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노화가 되면 우리 정상 세포는
스스로 자살하는 부분이 그 내장이 돼 있어요. 내 몸에, 세포 안에. 그래서 세포가 한 50번, 60번 분열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능을 못 하겠다 하면 저절로 자살을 해서 죽어요. 세포 자살. 근데 세포가 자살하지 않고 죽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암세포로 변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비타민 D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면역 비타민이라 불릴만 합니다. 그리고 항암 비타민 이렇게 부르죠. 뭐냐면 이게 80년대 논문인데 이게 그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이 발생을 안 하더라. 잘못되기는. 왜냐하면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을 가지고 일조량이 적은 핀란드, 고위도 맞네요. 일조량이 적은 핀란드에서는 저위도 베네수엘라보다 일형 당뇨병이 400배가 많다고. 그리고 실험을 하나 했는데 핀란드에서 당뇨 환자가 많은 핀란드에서 신생아 1만 명한테 비타민 D를 투여했더니 비타민 D를 먹지 않은 신생아보다 일형 당뇨병의 발생률이 9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하죠. 90%입니다. 무려 90%. 비타민 D가 그러니까 햇빛을 못 쬐니까 이게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되고 이게 불치병인 일형 당뇨병을 가지고 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면역에도 굉장히 비타민 D가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과의 논문들이 많은데요. 유방을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런 암들에 대한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암 발생률뿐만 아니라 암 사망률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건데요. 비타민 D를 2년에서 7년 동안 복용했을 때 암 사망률이 12% 사망률입니다. 줄었다고 복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좀 많이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부족하고 일조량이 특히 대한민국 여성은 햇빛을 많이 안 쬐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 우유가 우유가 비타민 D 섭취하는 데는 좋긴 한데 우유가 워낙 독이 든 스프라서 우유에 안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유 말고 비타민 D가 많은 등푸른 생선 이런 걸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근데 1000IU에 해당하는 비타민 D를 우리가 섭취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유는 매일 10컵을 먹어야 됩니다. 200cc. 그리고 시리얼, 건조 시리얼 같은 경우는 5인분에서 10인분 먹어야 됩니다. 등푸른 생선은 매일 7토막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비타민 D가 섭취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매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우리가 그래서 영양소로서 적절하게 섭취를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항암 비타민이 아니고 비타민 D가 내가 부족한 채로 몇 년을 살다 보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에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해 주는 게 매일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비타민 E. 자, 토코페롤. 별명들은 한 번씩 이렇게 알아 놓으시면 좋고요. 효능은 항산화 작용이 강력돼 있죠. 예. 항산화의 대장입니다. 제일 강력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노화 방지를 지켜주죠. 세포막이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노화 억제,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에 대해서 관여하기 때문에 갱년기 예방, 근육 기능을 유지시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 보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해서 인지 능력 저하에다가 이 비타민을 썼더니 전문 의약품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같이 복용했을 때 혈관성 치매, 혼합성 치매도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제 보고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논문들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위적 연구 그리고 명수들이 몇만 명 이상, 몇 년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부합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의미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저는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응용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말할 때만 조심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조금 지루해 주시죠. 이제 마지막 힘내시고 이제 비타민 B만 남았습니다. 비타민 B. 자, 비타민 B는 액티바이즈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에너지 대사예요. B1은 탄수화물, 그다음에 B2는 지방, 단백질 쭉 보시면 여러 가지 3대 영양소에 작용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비타민 B1, 옆에 이제 티아민,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 B3는 뭐 나이아신 이렇게 별명들이 있는데 왜 이걸 좀 알아놔야 되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먹는 영양 뭐 먹고 있다, 뭐 비타민 미네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먹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 한 보자 딱 보면 다른지 여기다 비타민 B1으로 적어놓으면 좋은데 어떤 데는 티아민이라 적어놓고 어떤 데는 B1 그다음에 옆에다 리보플라민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이제 이걸 모르면 이제 무식이 탄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명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비타민 그냥 1, 2, 3, 4, 5, 6, 7 이렇게 적어놓으면 쉬울 건데 이렇게 적어놓는 걸 좀 그래서 알아놓으셔야 돼요. 비타민 B1 티아민이고요. 항신경염 비타민이라죠. 정신적 두뇌 쪽 두뇌 비타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부족할 때는 각기병을 비롯한 이런 병들이 오고요.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잠을 깨워주는 이제 이 부분도 있네요. 자, 두 번째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 성장을 촉진하고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지방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세포 성장과 재생을 돕기 때문에 피부 손톱, 머리털, 구강염증, 시력 증진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피부 비타민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항노화에 작용을 해서 노화 원인되는 과산화 지질이 체내에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비타민 B3 보여주세요. 예. 3은 있고 4는 없죠. 5는 있고 순서대로 비타민이 만들어졌다가 비타민 B4는 B4는 그 효능이 비타민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물질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걸로 발견되면 비타민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3에서 4는 없어지고 5가 됐습니다. 3은 나이아신 단백질 대사 신경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비타민 B3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요.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줍니다. 중간에 방해시키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플러시 걸라탄이고요. 17에서 45mg을 섭취한 사람은 그보다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 그죠? 치매 쪽 되시면 비타민 B3 꼭 필요합니다. 용량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B5는 판토텐산이라고 부르고요. 단백질 대사,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비타민 이렇게 좀 별명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아까 스트레스에 비타민 C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메가3 얘기했죠. 인상과 같이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자연스럽게 조합이 되실 겁니다. 이 스트레스 받을 때 코티졸이 분비되고 항염 혈당 조절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6, 7, 그 다음에 9, 12, 4개 남았습니다. 자,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 하고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춥니다. 동맥경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두 가지, 활성산소,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요놈이 우리 몸에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망가뜨려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장병,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범이죠. 그래서 이 비타민 6, 9, 12가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추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하고요. 비타민 B7은 비오틴이라고 지방, 탄수화물,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죠. 결핍 시에는 탈모, 피부가 거칠어지고요. 그다음에 태아 발달에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게 장애와 출산이 우려가 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아연과 엽산과 비오틴 이놈들은 우리 태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비타민, 미네랄을 꼭 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엽산, 엽산, 폴릭산하고도요. 적혈구를 생산하고 피를 만들죠. 단백질, 당대사에 도움을 주고요. 핵산과 인체 구성, 세포 정식에 도움을 줍니다. 기형아 출산 예방, 임산부 필수 섭취, 알츠하이머, 만성질환 증후에 도움되고요. 췌장암, 식도암, 대장암, 위암의 발병률을 낮춘다고 되어 있죠. 젖의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이렇게 결핍되면 이런 기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엽산의 별명 조혈 비타민, 적혈구 생성해서 피를 만드는 비타민. 그리고 꼭 임신 한 달 전부터 엽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 식초, 박사가 8시부터 그다음에 했는데 네, 이제 들어왔대. 섭취를 시켜줘야만 그 문해아나 기형아가 신경관 결손에 의한 문해아나 기형아가 출산하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B12. 예, 이름 좀 길죠? 시아노코발라민, 코발라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시아노코발라민 전체 이름은 그렇고 보통 코발라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포 분열에 관여하고요. DNA, RNA, 혈액 생성, 신경 조직의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 생성해서 빈혈로 예방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 조직 대사는 뭐냐면 그 신경세포의 옷, 결연체, 수초, 미엘린인데 그걸 생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전달이 잘 되기 위해서 공황장애, 불안, 짜증,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좀 단도리가 되고요. 어린이 성장 촉진, 시력 촉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결핍되면 악성 빈혈, 무기력, 체중 감소, 우울증, 치매, 알츠하이머, 백혈구 감소증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뇨약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처방되는 게 메트로포민입니다. 메트로포민은 엽산, 비타민 B12, 코큐텐 세 가지 다 엽산, 비타민 B12, 코큐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얘들을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부족하지 않도록 양을 조금 증량시켜서 드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약에 대해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이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 결핍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도 드시는 분들한테는 결핍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액티바이저 비타민 B에 복합체들이 많죠. C도 물론 비타민 C가 제일 많죠. 산소, 에너지, 그죠? 체온도 당연히 혈관 확장시키고 혈액을 만들어주고 하니까. 면역력 증가, 피로감 감소, 체지방 감소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액티바이저는 저는 아침에 한 3스푼 먹고요. 중간에 한 2시간, 3시간마다 한 스푼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때그때 피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내용들은 비타민 액티바이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1시간 만에 끝내려고 조금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기가 소리 날 때는 바이올린이 기타가 안에가 비어 있죠. 비움의 미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워져야 울림이 생기고 그 울림이 진정한 나의 소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불필요한 것을 비워야 자기의 진정한 소리가 납니다. 비움이 있어야 체험이 있고요. 비워야 비로소 내면에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체험이 많아요. 가진 건 많고 옛날보다 그렇죠? 1950년대는 하루 세끼 먹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먹어요. 체험이 많아요. 근데 그 체험이 올바른 체험이면 우리는 현대인들은 아픈 사람도 없고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체험은 독소를 채우고요. 스트레스를 채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먼저 나쁜 것을 비워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비움 속에서 그 다음에는 비우고 나서는 채워야 되겠죠. 뭘로? 좋은 것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프리미엄 영양소로 그렇게 채워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PM 영양소들이 프리미엄급으로 아주 잘 조직되어서 천연의 추출을 통해서 이렇게 제 앞에 와줘서 저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런 고마움 속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